전반적인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제가 설명해 드린다고 말씀했어요. 지난번에 지적 파트를 한번 전반적으로 설명해 드렸고, 오늘은 등기 파트. 그래서 부동산 등기법이 이게 좀 까다롭지만 기본 원리를 이렇게 이해하고 나면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작년 문제 중에서 이제 한 두 문제 정도가 조금 이제 조문 위주로 뭐 지체 없이나 1개월 기간을 물어보는 거 골라서 낸 문제, 그리고 이제 촉탁 등기 관련된 문제에서 좀 지문들이 까다로웠지만 실질적으로는 아주 쉬운 부분에 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등기 기본 원리를 좀 이해하면 이것은 웬만한 문제는 다 해결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해드리려고 하는 것은 진도는 아직 안 나갑니다. 그래서 부동산 등기부에 대한 일반적인 얘기, 그리고 등기 절차가 어떻게 전체적으로 진행되는지 그 틀만 이해해도 작년 문제가 다 12문제 그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본서 책 요건 평면적으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입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뭐 교재는 지금 현재 보지 않으셔도 되고, 다만 등기부에 관련된 부분은 제가 뭐 자료를 만들어 주는 것보다 기존에 있었던 기본서에 있는 걸 최대한 활용해서 자주 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기존 등기부에 나와 있는 등기부를 중심으로 볼 겁니다. 자, 지난번에 이제 지적에 이어서 이제 등기 전반적인 얘기를 좀 해보면, 자, 토지 관련돼서 이런 토지가 있을 때 지적은 토지를 조사 측량해서 지적 공부에 등록하고 이를 유지 관리하는 것, 이것이 지적이었어요. 그러면 부동산 공시법 시간에 이제 지적에서는 이 토지가 객체였지만 부동산 등기에 들어오면, 자, 이 부동산이라는 것은 토지뿐만 아니라 그 지상에는 무엇도 포함된다? 이후에는 건물도 포함됩니다. 이렇게 건물도. 그럼 토지와 건물 이 두 가지가 다 객체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부동산 등기에서는. 그래서 우리 오늘 부동산 등기를 이걸 여러분들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등기법의 출발점은 여러분 민법 시간에 배울 민법 186조에서부터 출발한다고 했습니다. 민법 186조. 이건 아직 조문은 뭐 굳이 여러분들이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되지만 중요한 조문은 좀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민법 186조가 뭐 얘기 들어보셨어요? 아무것도 안 들어봤죠? 예. 요게 이제 법률 행위로 인한 법률 행위. 여러분 법률 행위가 처음에 이렇게 와닿지 않으면 그냥 매매 계약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 변경, 이렇게 물권. 이 물권 전형적인 거 소유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유권만 물권은 아니지만 뭐 저당권도 물권이고 지상권도 물권이고 다 물권이에요. 근데 대표적인 물권이 소유권. 자, 법률 행위 이것도 애매하면 매매. 아파트를 사고 팔았다. 그러면 자, 법률 행위는 물권의 득실 변경, 취득, 상실, 그다음에 내용 변경. 이런 득실 변경이 있으면 반드시 이 조문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등기를 하여야, 자, 일정한 국가에서 관리하는 장부에 기록을 해줘야 비로소 어떤 효력이 생기느냐?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자, 물권 변동이 생긴다라고 우리 민법에 이렇게 규정이 있어요. 이렇게. 알았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등기를 하려면 이 등기한 절차가 필요하다. 그러면 이 절차는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 바로 부동산 등기법에 따라 등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등기법의 출발점은 민법 186조로부터 출발하더라, 이런 얘기. 요 기본 개념을 이해하시고, 그럼 지난번에 이어서 한번 봅니다. 자, 부동산 등기를 해야 되는데 지난주에 지적을 배웠어요. 지적은 요 토지를 등록하는 게 지적이니까, 지적은 토지를 조사 측량해서 어디에다 이걸 등록한다 하냐면 지적 공부에 이걸 등록하더라. 지적 공부. 이 지적 공부 종류는 총 8가지가 있었지만 대표적으로 대장을 생각하시면 돼. 대장이란 건 토지 대장, 임야 대장 할 때 그 대장을 말합니다. 그러면 토지를 조사 측량해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뭐 경계, 좌표 등 이런 것을 지적 공부에 등록하면 이 토지 대장에 이 토지에 관련된 기본적인 토지 표시가 기록이 돼요. 그러면
토지 대장이 만들어지는데 지난번에 했던 거 간단히 복습해 봅니다. 우리나라는 공시 방법이 어떻게 되어 있다? 이원화되어 있다. 이원적 공시 방법. 그래서 지적소관청에 가면 요 대장이 있어서 요 대장에 토지 관련 정보를 기록해 주고 또 어디 가면 등기소에 가면 사법부 소속의 요 등기소에 가면 뭐가 있다? 여기는 또 등기부가 또 있다는 거예요. 요 등기부에 이것을 다시 한번 기록해 주는 걸 이것을 뭐라고 한다? 이원적 공시 방법. 공시 방법이 이원화됐다라고 표현했어요. 이원적 공시 방법. 그러면 토지를 요 지적공무 대장 여기 등록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모든 토지는 국가가 다 등록해 줘야 돼. 알았어요? 그러니까 요 대장은 필수적으로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요 등기부는 어떠냐? 등기법의 기본 원리는 신청주의야. 신청주의라는 것은 등기를 자기가 하고 싶어서 신청하면 등기해주고 신청하지 않으면 등기 안 해준다는 얘기예요. 즉 국가가 강제적으로 내가 등기할게 이렇게 등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인 것은 이렇게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등기를 신청해야 등기가 만들어져. 그러면 한 필지 토지가 있을 때 먼저 대장에 먼저 등록하고 그 다음에 후에 여기 등기하는 절차로 진행되는데 그래서 선 등록 후 등기 절차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 제일 먼저 이 등기가 만들어지는 계기는 뭐냐? 신청을 하되 최초로 하는 신청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소유권 보존 등기. 최초로 무슨 등기한다? 소유권 보존 등기하면 등기부가 개설이 된다. 등기부가 최초로 만들어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등기부 양식을 알아야 뭔가를 어떻게 이게 돌아가는지를 이해할 겁니다. 그래서 등기부는 어떻게 구성되는가 이것부터 이해해야 돼. 등기부는. 그래서 등기부는 지금은 이 등기부가 다 전산화돼 있어요. 전산 등기부를 말합니다. 전산 등기부. 근데 전산 등기부 기본 양식은 예를 들어서 자 여기 이렇게 집이 하나 있다. 즉 건물이 있죠. 토지도 마찬가지고 똑같아요. 그러면 이 건물에 관한 이 부동산이죠. 이 부동산인 건물에 관한 내역을 일정한 장부에 기록할 때 이렇게 우리가 약속을 해놓은 겁니다. 자, 약속을 어떻게 했냐면 제일 먼저 이 건물에도 처음에 딱 이렇게 비유를 하면 이렇게 여기 문이 있습니다. 대문이 있습니다. 문 열고 들어가면 이 방이 한 2개 정도 있다. 이렇게 생각해. 아파트다. 그럼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방이 2개 있어. 그래서 요 문에 해당되는 것이 뭐냐? 문에 해당되는 것이 우리가 표제부다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표제부. 그리고 이 안에 들어가면 방이 2개가 있다. 1번 방은 이제 주인이 사는 방. 2번 방은 손님들이 잠깐 왔다 쓸 수 있는 방.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손님이 쓰는 방을 과거에 뭐라고 했을까 이거? 예? 과거에 손님들이 잠깐 쓰는 방을 뭐라고 표현했죠? 그렇죠. 사랑방 했어요. 이게 사랑방. 주인이 쓰는 방이고 손님이 쓰는 사랑방이 있어요. 이 주인이 쓰는 방을 우리가 이걸 등기부에서는 이거 갑구다라고 표현해요. 알았어요? 자, 이 손님이 쓰는 사랑방을 을구다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약속을. 그러면 등기부에는 맨 앞에 표제부에서 이것은 대문에 해당되는 거예요. 대문. 그 다음에 이 안에 들어가면 갑구 이렇게 돼 있어요. 갑구. 그 다음에 을구 이렇게 세 파트로 이루어져 이걸 한 세트로 이루어졌다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한 세트로. 야, 이해를 잘 하시면 돼. 처음 공부한 사람들은 등기부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이해를 하면 돼요. 자, 그래서 부동산이 있으면 표제부가 있어. 이 표제부는 이 안에 권리관계를 우리가 몰라 딱 봤을 때 대문만 봐도 이 문까지다 써놓은 거예요. 여기다. 문패를 달아가지고 이 건물 구조, 이 건물 면적이 얼마입니다라고 여기다 써놓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동산 표시. 표제부는 부동산 표시만 들어가. 표시. 그러니까 토지라면 뭘까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이렇게 부동산 표시. 건물이라면 건물 구조, 종류, 그다음에 건물 면적 이런 걸 써주는 거예요. 여기는 권리와 아무 상관없어. 부동산 표시만 들어가. 부동산 표시. 그리고 요 갑구가 아까 안방, 주인이 사는 방입니다. 요게 사랑방, 손님이 잠깐 왔다 가는 방이야.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이 주인이 산다는 것은 갑구에는 어떤 내용을 기록해 주느냐? 이 갑구나 을구는 권리관계라고 표현해요. 이건 부동산 표시지만 여긴 권리관계. 그래서 여기서 이건 소유권에 관한 사항. 자,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야. 관한 사항. 주인에 관한 사항. 그러면
소유권만 다 기록해 주는 것이 아니라 갑구에는 소유자가 누구인지도 기록해 주고 소유자한테 돈 받을 게 있으면 가압류한 사람도 나올 것이고 또 소유자에 대한 분쟁이 생겨서 이 부동산 팔지 말아라라고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를 하게 되면 여기 기록될 것이고 이 소유권에 관한 건 다 들어가는 거예요. 또 소유권 가등기했다면 이 갑구에 쓰는 것이고 이해됩니까? 그래서 주인과 관련된 거 안방은 주인이 사는 방이니까 주인과 관련된 건 전부 다 안방에다 몰아넣겠다라고 해서 갑구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등기부를 갑구를 열어보면 거기에 소유자가 누구인가 뿐만 아니라 이 소유권에 관련된 각종 제한사항이나 이런 걸 다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권리관계는. 그래서 요 갑구에 이런 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을구는 이 갑구가 주인에 관련된 거라면 이건 사랑방, 손님에 관련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요 주인이 있는데 자, B라는 사람을 초대했어. 왜 초대했느냐? 예를 들어서 이 B라는 사람이 이 건물 중 2번 방에 임차인으로 들어왔다. 또는 전세권을 설정했다. 또는 B가 은행이다 생각하면 뭐니까 은행이다. 그러면 은행에서 돈을 빌렸어요. 돈을 빌렸어. 그러면 이 빌린 사람을 민법상 뭐라고 그래? 돈을 빌린 사람을. 에? 빌려준 사람을 뭐라고 그래? 빌려준 사람은 채권자, 빌린 사람은 뭐라고 그래? 채무자. 근데 채권자는 돈 빌릴 때 그냥 막 빌려주나요? 뭔가 담보가 있어야 이걸 보장할 수 있는 수단이 있어야 빌려줄 거 아닙니까? 물론 신용으로 일정한 액수는 할 수 있지만 이렇게 금액이 커지면 단순 신용 가지고 안 돼. 담보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담보라는 것은 보통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을 말합니다. 그 얘기는 이 B가 돈을 빌려주고 나는 네가 돈 줄 때까지 네 집에 들어가 앉아 있겠다. 네가 주면 받아가겠다 이거야. 그래서 이게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요 주인이 이건 초대한 사람이야. 그 손님이죠. 손님은 언제 갑니까? 목적이 달성되면 가는 거야. 돈을 받으면 나가는 것이고 전세권자라면 내가 기간 동안 살다 가겠다 했다고 여기 손님이 와서 난 1년만 살다 가겠습니다 라고 손님이 들어왔어. 1년 지나면 가는 거야. 그럼 이 전세권 소멸하는 겁니다. 임차인도 마찬가지. 임대차 기간이 끝나면 없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주인이 주인이 있어야 손님이 생기는 거예요. 주인이 없으면 손님도 없는 거야. 주인이 없으면. 그래서 이렇게 갑구에는 주인인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다 집어넣고 을구는 결국 을구에 있는 것은 소유권에서 파생된 권리인데 파생된 권리는 뭐냐? 소유자가 초대한 거예요. 전부 다. 자기가 일정한 목적에 의해서 돈을 빌렸다면 담보로 들어와 있는 것이고 또 이걸 사용하라고 용의권을 설정했다면 제한물권 중에서 용의권자가 여기 들어와 있는 겁니다. 이 제한물권은 존속기한이 끝나면 다 소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손님들은 일시적인 거다 하는 거예요. 왔다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 즉 이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데 여기서 소유권 이외의 권리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전세권이라든가 저당권이라든가 또는 근저당권이라든가 이런 소유권 이외의 권리는 전부 다 어디로 들어간다? 을구에다가 다 집어넣기로 이렇게 약속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기부를 보면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요? 표제부는 부동산 표시가 들어가야 돼. 여기는 요 대장에 기록된, 즉 지적공부인 요 대장에 기록된 부동산 표시를 그대로 여기다 옮겨 적어줍니다. 여기다. 그러니까 요거는 기준이 어디냐? 요 표제부를 만드는 기준은 대장이에요. 대장. 대장을 근거로, 즉 토지 대장, 건축물 대장 요걸 근거로 해서 여기서 부동산 표시 그대로 표제부에 옮겨 적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인데 제일 먼저 하는 등기가 여기다 소유권 보존 등기, 제일 먼저 하는 등기를 소유권 보존 등기라고 그래요. 보존 등기를 해야 등기부가 개설이 돼. 그 다음부터 소유권을 이전받거나 또는 소유권 내용의 변동이 생기면 변경 등기라거나 이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등기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성됐다. 그러면 이것은 토지도 마찬가지고 건물도 마찬가지고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토지 건물에 대한 등기부 양식은 어떻게 구성된다고? 표제부, 갑구, 을구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면 보세요. 부동산 존재한다면 당연히 뭐가 있어요? 표제부가 존재하지. 그러면 이 부동산 소유권이 당연히 있겠죠? 부동산 소유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갑구도 당연히 있어야 돼. 그럼 을구, 손님들은 항상 있어야 되는 겁니까? 을구. 손님은 초대하기 나름이에요. 자기가 손님을 초대하지 않았다 그러면 손님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등기부는 이렇게 구성됩니다. 표제부가 있는데 갑구가 있어요. 그런데 을구도
있는 게 일반적이에요. 대부분 부동산 보면 은행에서 뭐 설정이 없는 건 거의 없어요. 대부분 설정이 들어가 있어. 그래서 기본적으로 표제부, 갑구, 을구 이런 형태로 된 게 이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사랑방 손님이라는 것은 주인 초대하기 나름이니까 나는 손님 초대하지 않겠다. 설정이나 이런 거 돈 빌린 것도 아무것도 없어. 그럼 을구가 깨끗해. 그럼 을구 기록할 사항 있어 없어? 없지. 그럼 어떻게 된다? 표제부는 만들어졌는데 갑구는 있어요. 소유권에 관한 사항. 을구는 없으면 안 둬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등기부에 을구가 있는 등기부 있어 없어? 있는 거지 당연히. 이게 다 세트로 다 있어야 되는 게 아니야. 이게 한 세트라고 했지만 표제부와 갑구와 을구가 이렇게 다 존재하는 경우도 있고 을구는 아무것도 설정된 게 없다면 이건 을구는 없고 표제부 갑구밖에 없어요. 이게 이렇게 되는 등기부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우리 이야기 편한데 이제 어떤 문제 생기냐면 이런 등기부가 생겨. 어떤 등기부냐? 부동산이 존재하면 당연히 표제부 있는 거야. 부동산 표시니까. 부동산이 있다면 토지든 건물이든. 근데 표제부는 있는데 갑구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있느냐? 갑구가 없는 등기부 있을까 없을까? 이론적으로는 없을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는 존재합니다. 이거는 어떤 공시 필요성에 의해서 나타난 건데 이건 특이한 거예요. 일반 토지 건물에는 없어요. 일반 토지나 일반 건물에는 갑구가 없는 등기부는 없어. 무조건 있어야 돼. 그런데 만약 갑구가 없다면 자 주인이 없으니까 손님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 이거 둘 다 없는 거예요. 갑구는 없는데 을구가 있다. 이거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이런 경우는 특수한 경우만 존재해. 그 특수한 경우가 언제냐? 일반 토지나 일반 건물이 없고 어디? 집합 건물. 이따 집합 건물 등기부도 같이 볼 겁니다. 이 집합 건물에서 이 집합 건물 중 특이한 부분이 있어요. 어디냐? 요 규약상 공용 부분이라는. 예를 든다면 이런 거야. 규약상 공용 부분이다.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 규약상 공용 부분이 뭔지 개념이 안 떠오르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노인정 이런 거 있죠? 이런 것은 갑구나 을구를 두지 않습니다. 표제부만 두고 여기다 규약상 공용 부분이다라고 써줘요. 알았어요? 그래서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누구 거예요? 입주민 전체의 공유예요. 그러면 표제부에 부동산 표시가 관리사무소니까 당연히 부동산 건물이니까 부동산 표시가 들어가죠. 근데 갑구에 소유자 쓰려니까 소유자가 누구야? 입주민 전체란 얘기예요. 그러면 만약 1000세대라면 1000명을 다 써야 돼. 1000명을 다 써놓고 났더니 그 사이에 또 이사를 몇 명 가네? 그럼 또 바꿔야 돼. 계속 바꿀 수가 없으니까 여기다 규약상 공용 부분이다라고 표제만 쓰고 갑구를 개설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이건 당연히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자 일반적인 등기부 양식은 이 등기부 양식은 표제부가 있고 갑구가 있고 을구가 있다. 이거 한 세트로 한다. 표제부는 뭐라고? 부동산 표시. 이 집의 문패야 문패. 들어오면서 이 건물 종류, 구조, 면적 얼마입니다 라고 외관을 다 표시해 주는 거야. 안으로 들어가니까 방이 2개 있어. 안방 누가 산다? 주인. 이게 뭐야? 갑구. 이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다 기록해 줘. 그 다음에 옆에 사랑방 손님이야. 주인이 초대한 손님. 손님은 왔다 일시적으로 왔다 가는 사람들이야. 즉 돈을 빌렸으면 담보로 거기 들어앉아 있어 은행에서. 언제? 돈 줄 때까지. 갚으면 없어져 버려. 그 다음에 전세권자 세입자 들어와 있어. 그럼 전세권 설정했다가 존속기간 다 끝나면 다 없어집니다. 그럼 말소되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물론 존속기간이 다 완료돼서 소멸하고 나면 당연히 전세권은 소멸된 겁니다. 민법 187조에 따른 물권 변동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 등기부에 있는 등기는 어떻게 하냐? 말소 등기를 통해서 전부 다 없애버려야 돼. 껍데기만 남아있으면 전부 다 말소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소유권 이외에 걸린 을구라는 곳으로 약속을 해서 여기다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등기 볼 때는 이렇게 표제부, 갑구, 을구 이거를 한 세트로 한다. 토지도 마찬가지고 건물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조금 이따 볼 집합 건물 특이한 게 있으니까 그건 따로 설명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이 표제부, 갑구, 을구 한 세트로 됐지만 을구는 기록할 사항이 없으면 안 둬도 된다. 그런데 갑구를 안 두는 경우가 있느냐? 토지나 일반 건물에는 없다. 다만 예외적으로 어디에 나온다? 요 집합 건물 중에서 특히 규약상 공용 부분이란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갑구조차도 두지 않습니다. 표제부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표제부만 있는 등기부가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요 사실이 등기를 독립된 등기로 본다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즉 표제부만 있는 등기부도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등기부 양식을 한번 좀 먼저 보겠습니다. 어디냐면 여러분 책들 다 가주셨죠? 거기 보면 55페이지 정도 한번 펴보세요. 55페이지. 자, 55페이지. 지난번에 오신 분 중에 여기 좀 오늘 빠진 분이 한 2명 정도가 더 안 온 것 같은데 아직 안 오신 거예요? 아, 오늘 눈도 안 오고 교통도 막히지 않았을 텐데 제가 첫날 사고 났다 했더니 같이 한 번씩 사고 내는 것 같아. 자, 거기 54페이지 거기 펴보시면 뭐가 나와요? 토지 등기부가 나오죠? 그 다음에 55페이지면 건물 등기부가 나오죠? 자, 요 두 가지는 양식이 똑같아. 보세요. 맨 먼저 뭐가 나왔어? 표제부가 나오고 그 밑에 뭐가 나와요? 갑구가 나왔지? 그 밑에 뭐가 있어요? 을구. 요 등기부 양식을 눈여겨보셔야 돼. 표제부, 갑구, 을구. 토지 등기부니까 표제부는 부동산 표시 중에 뭐가 나와서 토지 표시가 나온 거야. 토지 표시. 그러면 거기 보면 표제부의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 걸 보면 표시 번호가 있고, 자, 표제부는 전부 다 표시야, 표시. 그러니까 번호를 쓰더라도 뭐라고 한다? 표시 번호야. 순위 번호가 아니고 뭐라고? 표시 번호. 표제부는 무슨 번호? 표시 번호. 그런데 갑구나 을구는 권리 관계라고 해서 권리,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 요 권리는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순위가 중요한 거야. 순서. 그래서 여기는 번호를 쓰더라도 순위 번호가 되지만, 순위 번호를 쓰지만 표제부는 번호를 쓰더라도 무슨 번호라고 쓴다고? 여기는 표시 번호야. 그냥 표시 번호. 그래서 요 표제부에 쓰는 번호는 표시 번호. 갑구나 을구에는 숫자를 쓰더라도 전부 다 무슨 번호? 순위 번호. 순위. 권리의 순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당권자와 전세권자 누가 앞섰느냐 따질 때 권리 순서를 따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갑구나 을구에 쓰는 번호는 뭐라고 한다? 순위 번호. 표제에 쓰는 번호는 뭐라고 한다? 표시 번호. 요 개념을 좀 이해하시고. 근데 거기 보세요. 표시 번호 이렇게 쓰고 표시 번호라고 쓰고 뭐라고 나왔어요? 이렇게 쓰고 이제 표제부 쓰고 여기 표제부 여기에 쓸 때 이렇게 표시 번호라고 썼단 말이에요. 표시 번호. 그럼 순서대로 이렇게 쓴 게 주등기라고 그래. 독립된 번호가 있다. 주등기. 근데 여기에 보면 가로 열고 또 뭐가 써놨네. 뭐라고 써놨어요? 여기 가로 열고 이런 말이 들어갈 때가 있어요. 요건 뭐냐면 종전에 지금 이게 전산등기부예요. 전산등기부인데 종전의 카드식 등기부, 즉 종이로 쓴 등기부에서 전산화되기 이전에 요 카드식 등기부에서 요 2번짜리가 요 2번이던 것이 옮겨오면서 이게 맨 위로 써줘서 1번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건 종전 카드식 등기부의 표시가 2번인 것이 지금 이렇게 써져 있다는 걸 표시한 거예요. 종전 카드식 등기부에 있던 그 번호 숫자를 말하는 겁니다. 전이라고 쓴 거는. 등기부에 보면 가끔 이상한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뭐 전사, 이기 뭐 이런 표현들이 나와. 토지를 분필했다 그러면 옮겨 적을 때 이기한다 그러고, 순위가 그대로 옮겨올 때를 전사란 것은 옮겨서 사진 찍듯이 갖다 적어줬다 이런 걸 전사라고 표현해요. 전사. 그래서 과거 저쪽 제가 춘천에서 이제 강의 줄 때 가보니까 거기 화천이나 이런 데 계신 분들이 이제 합격하고 나서, 공부할 땐 그런 말이 없었어요. 합격하고 나서 자기 뭐 누님 땅을 제가 이제 공인중개 합격했으니까 팔아달라고 해서 등기부를 딱 확인해 보니까 전사 이렇게 나온 거야. 그래서 아니 누님 살아계신데 왜 전사가 됐죠? 그러더라고. 6.25 때 죽은 거로 알고 있다는 거야. 이 전사란 것은 전쟁 나 죽었다는 표현이 아니고 옮겨 적는데, 옮겨 적을 때 사진 찍듯이 권리관계 그대로 옮겨놨다는 얘기예요. 이걸 전사, 한자로 쓴 걸 우리말로 오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표현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이건 종전의 카드식 등기부의 2번짜리가 요 맨 위로 올라와서 1번이 됐다.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접수라고 나왔죠. 접수 날짜가 중요합니다. 날짜 몇 년 접수했다 이렇게 쓰고, 토지 소재 지번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지목과 면적, 여기서 이 표제부에는 여기 접수 일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토지 표시로서 소재 지번, 소재와 지번과 지목과 면적, 이 네 가지가 토지 표시로 들어가는 거예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이 네 가지가 들어가는 겁니다. 토지 표시상으로서. 그러니까 소재, 지번 나오고 지목, 대, 이건 여기 토지 대장에 기록된 거, 처음에 이 대장에 기록된 거 그대로 옮겨 적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소유권 보존 등기할 때는 반드시 이 대장 등본을 첨부해서 보존 등기하면 이 토지 대장에 있는 걸 그대로 옮겨 적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목 28가지 중에 지목이 대면 대,
면적은 미터법을 써서 지금 평이란 건 공식적으로 안 들어간다 했죠. 178.38 제곱미터, 178.8 제곱미터 이런 식으로 써준 거예요. 그리고 등기원인 및 기타 사항은 몇 월 며칠 날 이거를 전산이기 등기법 몇 조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옮겨 적었다. 전산 이기했다. 이렇게 써준 거예요. 이게 이제 표제부의 내용이야. 그리고 갑구에 가면 아까 뭐가 나온다?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죠. 제일 먼저 했으면 뭐가 나오냐면 소유권 보존 등기부터 나와야 돼요. 맨 앞에 있는 등기가 보존 등기니까. 근데 이것은 기존의 카드식 등기부에 옮겨 적다 보니까 거기 뭐라고 써? 이전 받아가지고 자 1번이 소유권 이전인데 김아무개 이름 됐는데 그 1번 바로 밑에 여기는 번호를 쓰더라도 이제 뭐가 나왔다 이제 표시번호가 아니고 무슨 번호? 순위번호. 자 이게 갑구나 을구로 가면 이제 갑구나 을구로 가면 여기 번호가 이제 이게 순위번호가 돼. 표시번호가 아니고 순위번호. 근데 요게 1번이 되더라도 그 앞에는 전 2라고 써놨죠. 이것도 종전 카드식 등기부에 2번이 이제 옮겨 적으면서 1번 들어왔다 이런 얘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전이 이런 표현들은 그래서 소유권 보존이나 이전이 돼버린 거예요. 여기 등기 목적이 나오죠. 등기 목적은 소유권 이전 받았다. 등기 목적은 지금 소유권 이전을 받았어. 소유권 이전. 그리고 뭐가 나와요? 등기 원인이 들어가. 원인. 그리고 등기 목적 있고 접수와 원인이 들어갔죠.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거 잘 보세요. 표제부와 차이가 있어. 여기 보면 그 다음에 접수라고 썼는데 표제부는 접수하고 뭐가 나왔어? 몇 년, 몇 월, 며칠만 나왔지? 보세요. 위에 표제부. 자, 몇 년도, 몇 월, 며칠까지만 나왔지만 갑구부터는 접수란에 가보니까 몇 년, 몇 월, 며칠 하고 또 뭐가 나와? 제 몇 호가 나와. 여기는 몇 년, 몇 월, 며칠 이렇게만 나온 게 아니라 여기 제 몇 호, 요 호수가 꼭 나온다고? 요거를 뭐라고 하냐? 접수번호야, 접수번호.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갑구나 을구는 뭐라 그랬어요? 순위번호라 했죠. 그러면 권리에는 뭐가 있다고? 순위가 있어. 순서가 있어. 순서가. 즉 저당권자와 전세권자 누가 앞서냐 따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경매에 들어가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순위가 뒤로 밀리면 난 돈을 못 받아. 근데 순위가 앞서면 날 받는단 말이에요. 이런 우선순위가 주어지기 때문에 순위번호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같은 날 접수했어도 저당권자 중에 누가 앞섰냐에 따라서 앞선 사람은 우선 변제를 받고 앞서지 못한 사람 못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순위번호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갑구나 을구에 들어가면 보시다시피 접수 일자만 있는 게 아니라 뭐가 나온다고? 접수 번호까지 딱 들어가 있다는 거. 접수 번호 몇 호에 가지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접수 서로 간발의 차를 다툴 때는 이 접수 번호가 중요한 거예요. 은행 가서 번호표 뽑죠. 그러면 번호표 라인에 섰어도 먼저 뽑은 사람이 우선적으로 먼저 일 처리해 주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순서가 있는 거야. 접수번호. 권리의 순서. 그래서 갑구나 을구에 들어가면 뭐가 있다? 접수번호가 나오더라. 이걸 잘 봐둬야 됩니다. 접수번호. 그리고 등기 원인은 몇 월 며칠 매매. 즉 원인은 법률에 의한 그 법률의 행위 자체를 말합니다. 매매냐 증여냐 또는 뭐 전세권 설정 계약이냐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등기 원인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에 보면 소유자 인적 사항이 나오죠.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와 주소가 나옵니다. 물론 지금 현재 주소는 도루명 주소로 다 써줘야 돼요. 현재는. 물론 부동산 표시에는 도루명 주소를 따로 써주지 않습니다. 토지 같은 경우. 근데 건물에는 건물 있으면 뭐가 나와요? 도루명 주소가 나와요. 건물은. 그리고 을구에 보세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여기는 전형적인 근저당권 설정됐죠. 그래서 갑구나 을구는 권리가 똑같기 때문에 등기 목적, 접수란에 접수번호가 들어간 거, 등기원은 설정 계약, 즉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했다는 것이고, 자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에 가면 근저당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저당권과 달리 채권 최고액만 정해놓은 거예요. 채권 최고액. 그래서 요 채권 최고액의 의미가 일정한 어떤 채권액뿐만 아니라 이자라든가 또는 어떤 비용이 증가되면 이런 것까지 담보하기 좀 높여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1억 정도를 은행에서 융자를 받았다. 그럼 1억이라고 안 써. 보통 은행에서 1금융 120% 정도 설정해버려요. 그럼 얼마? 1억 2천 정도 써놓는단 말이에요. 2천. 만약 제2금융 가면 이건 130%, 150% 막 올라가 버려요. 그래서 막 1억 2천 있다 1억 3천, 1억 5천 써놔요. 그래서 뭐라고 한다? 채권액이라고 하고 채권 최고액.
이렇게 써놔요. 근저당일 때만. 요 근저당은 포괄적인 담보이기 때문에 채권 최고액을 써. 저당권 같은 경우는 채권액만 써줘요. 근데 근저당은 채권 최고액 이렇게 해가지고 실제 채권액보다 20% 이상 올려놓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또 이자 안 낼 수도 있고 뭐 집행비용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까지 포괄적으로 다 먼저 담보하게 써놓는 거예요. 그래서 채권 최고액을 쓰고 또 거기 채권 최고액을 쓴 그 내용을 잘 보세요. 금 얼마로 써? 1억 원을 썼죠? 즉 이거 쓰는 방법이 옛날에는 이게 계속 만약 종래 금 한자로 쓰다가 한글로 쓰다가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쓰다가 헷갈리니까 이제 금 쓰고 1억 원 그 화폐가 우리나라 금액이면 따로 쓸 필요 없어요. 이렇게 하고 아랍의 숫자로만 쓰게 돼서 이렇게. 현재 이걸 다 통일시켜 놨어요. 이렇게 아라비아 숫자로. 알았어요? 한글로 쓰지 않고 한자로 안 쓰고 이렇게 안 써요. 이렇게 씁니다. 옛날에는 뭐 이렇게 쓴 것도 있고 다 있어. 근데 지금은 완전 다 통일돼서 한글과 아랍의 숫자만 가지고 씁니다. 즉 앞에 금. 만약 이게 미국 돈이다, 일본 돈이다 하면 앞에다 또 따로 붙여야 돼. 미국 돈은 미화 금 1억 달러, 1화 금 1억 엔 이렇게 써주게 돼 있어. 근데 이 숫자는 이렇게 아라비아 숫자로 쓴다 이런 얘기예요. 아셨어요? 그래서 근저당권 설정돼서 채권 최고액이 1억 원이라고 써줬고 채무자는 반드시 써야 됩니다. 그리고 채무자 인적사항을 써줬죠. 그리고 근저당권자 여러분들 근저당권자가 누구냐? 채권자예요. 이게 물권과 채권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개념들 민법 시간에 계속 여러분들이 배워야 되는데 자 이게 등기와 관련해서는 예를 들어서 은행이다. 돈을 빌려줬어. 그럼 이게 민법상 뭐라고 표현해? 그 사람을 채권자. 빌린 사람 뭐라고 그래? 채무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등기에 들어오면 채권자는 그냥 안 빌려주고 뭐 한다고? 담보를 설정을 빌려줬잖아. 그러면 이 담보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일반적으로 포괄적인 설정하기 때문에 근저당권이라는 저당권을 가지고 있으면 이 사람을 뭐라고 하냐? 근저당권자.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이건 채권법상 표현이고 이건 물권법에 가면 물권을 가진 사람이니까 근저당이라는 물권을 가진 사람이다 해서 근저당권자 이렇게 표현해. 그럼 이 사람 뭐라고 표현하냐? 채무자를 뭐라고 할까요? 채무자 이런 사람 뭐라고 표현해야 돼? 이런 사람은 이제 등기와 관련해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근저당권 설정자. 자, 근저당권 설정자. 이 사람을 뭐라고 한다? 근저당권자. 자, 이런 물권,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 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거는 물권을 설정해 준 사람 이런 얘기. 자, 이 표현을 잘 알아두세요. 자, 채권법에 가면 채권자, 채무자지만 물권에 가면 이 사람을 근저당권자. 이 사람 뭐라고 한다? 근저당권 설정자. 일반적으로 채무자가 자기 소유 부동산에 대해 설정해주면 채무자 겸 근저당권 설정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런 표현들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등기와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개념이 나올 때 보통 이렇게 등기함으로써 등기부에서 불리한 지위를 가지는 사람을 등기 의무자, 유리한 지위를 가는 사람을 등기 권리자라고 표현해.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제가 쓸 때 이렇게 표현하면 이건 등기 권리자야. 등기 권리자. 이렇게 표현하면 이건 등기 의무자야. 그러면 자, 등기와 관련해서 권리자와 의무자 개념을 이해해야 되는 의무자 잘못 표현했네. 의무자. 잠깐만. 자, 이렇게 표현하면 이건 등기 의무자로 쓸 겁니다. 그래서 등기는 이렇게 항상 의무자가 있고 권리자가 있다. 이렇게 서로 대응적 지위 있는 사람이 함께 신청한다. 이게 기본 원리야. 이걸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공동 신청이다라고 표현할 거예요. 등기의 기본 원리는 공동 신청주의. 그럼 공동이라는 말 여러분들 이해를 잘해야 돼. 여러 사람이 하는 게 공동이 아니에요. 어떤 게 공동이냐? 이렇게 완전히 반대 방향, 즉 한쪽에서 걸치고 한쪽에 상실하는 거. 유리하면 불리한 거. 즉 설정을 해주면 이 사람은 물권을 잡았으니까 유리해진 거고 이 사람은 그런 제한 물권 설정되어 있으니까 불리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등기함으로써 유리한 지위를 갖는 사람과 불리한 지위를 갖는 사람이 함께 공동으로 하는 게 원칙이야. 등기는. 그래서 권리자와 의무자 공동신청. 올해도 공동신청 원칙의 예외 단독신청 이런 걸 많이 물어본단 말이에요. 언제 의무자 없는 등기도 있죠.
상속 등기라든가 이미 사망해서 상대가 없잖아. 또 건물 증축했다? 상대방이 없어. 물권 변동이 안 생기니까. 지목을 바꿨다? 이건 물권 권리 변동이 없어. 상대방이 없어. 이런 건 단독 신청이야. 근데 이렇게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하거나 그러면 상대방 꼭 존재한단 말이야. 이럴 때는 공동 신청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리한 지위를 가는 사람 뭐라고 한다? 등기 권리자. 불리한 지위를 가는 사람 뭐라고 한다? 의무자. 예를 들어서 자, 여러분이 은행에 돈을 빌리고 저당권을 설정한다고 보세요. 그럼 여러분 부동산에 설정이 돼 버려. 그럼 여러분 위치가 불리해지는 거예요. 은행은 저당권자니까 담보를 잡았지.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이나 물권을 잡았으니까 은행은 유리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권리자, 이런 사람을 의무자. 이렇게 공동 신청하되 저당권 같은 경우 이렇게 저당권을 갖는 사람을 저당권자 내지 근저당권자 이렇게 표현하고 해주는 사람을 설정자라고 해. 설정자가 누가 되는 거야? 이게 의무자. 권자가 뭐가 되는 거야? 권리자. 이렇게 돼서 공동 신청하는 거예요. 등기는. 그래서 거기 보면 자 우리 등기부 양식 54페이지 잠깐 보세요. 54페이지 보시면 토지등기부에 보니까 을구에 아까 을구는 사랑방 즉 손님 초대한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 소유권에서 파생된 각종의 설정 즉 각종 제한 물권이나 뭐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이건 다 을구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을구에 가보면 근저당권인데 거기 보면 근저당권자가 누구냐? 아까 이 근저당권자가 뭐야 이게? 근저당권자가 채권자를 말하는 거야. 이게 누구야? 일반적으로 은행이란 말이야. 은행. 그러니까 은행만 돈 빌려주나? 개인 간에도 할 수 있지? 그럼 개인이 만약 돈을 빌려준 사람이라면 개인을 쓸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은행에서 많이 설정 들어오니까 은행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는. 그래서 거기 보면 자 근저당권자가 뭐 지금 주택은행 없어졌죠. 이제 국민은행으로 됐겠죠. 다 통합되니까 이렇게 은행이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은행에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하고 그 다음에 본점 소재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지점에서 하면 그 지점 어느 지점을 써주게 해서 거기다 무슨 지점이다 태평로 지점 여기 뭐 대전 무슨 지점 이걸 써주게 돼 있어요. 그 지점에서 이걸 이 대출이 일어났다 융자가 생겼다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등기부는 기본적으로 지금 토지 등기부만 봤지만 이건 토지건물 똑같다 했지. 표제부, 갑구, 을구로 이루어졌다. 표제부는 부동산 표시인데 이 부동산 표시 내용은 전부 다 어딜 근거로 한다? 대장 근거로. 토지라면 토지대장, 건물이라면 건축물대장. 따라서 최초로 소유권 보존등기, 등기부가 참 만들어지는 걸 보존등기라고 하는데 보존등기 할 때 첨부정보에 반드시 대장이 들어가는 거야. 토지대장이나 건축물대장이 들어가야 표제부를 쓸 수 있으니까. 알았어요? 이 표제부의 기준은 어디냐? 대장. 표제부의 기준 대장. 지난주에 했죠. 사실관계는 어디 기준? 대장 기준. 권리관계는 어디 기준? 등기부 얘기해 줬잖아요. 그래서 이게 들어가는 거야. 대장 기준으로 표제부를 만들어 놓는다. 여기 부동산 표시가 들어가. 토지라면 뭐가 들어간다고?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을 써주는 거예요. 그리고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갑구에 싹 쓰고 소유권 이외의 권리는 을구에 쓴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패턴이야. 그래서 표제부, 갑구, 을구로 이루어진 게 이걸 한 세트라고 하지만 을구는 손님이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이 소유권 이외의 권리는 아무것도 없다면 안 써도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만 있어? 갑구만 있죠. 을구는 기재사항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까지는 일반적이지만 이런 특수한 등기부가 나오더라. 이것은 갑구도 존재하지 않는 거. 즉 갑구나 을구 표제부만 있는 등기부도 있더라. 이것은 일반 토지나 일반 건물은 없고 집합 건물, 아파트 중에서도 특이한 부분이 있어요. 어떤 거? 규약상 공용 부분이라는 거. 예를 든다면 아파트 관리실이나 노인정 이런 것은 갑구를 쓸 수가 없어. 여기 소유자 전부 다 집어넣을 수 없기 때문에 여기 표제부만 만들어 놓고 표제부에 규약상 공용 부분이다라고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표제부밖에 없어. 이런 등기부도 있단 말이야. 근데 만약에 아파트 관리실이나 노인정도 규약을 폐지해보면 다시 전유분이 돼버려.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이제? 갑구를 개설해야지. 그럼 표제분이 있으니까 요 갑구에 소유권 보존해서 써주면 돼. 금년도 기출문제 중에 규약상 공용 부분에서 규약을 폐지하면 뭐가 그러느냐? 새로운 소유권 보존 등기라는 겁니다. 알았어요? 규약을 폐지하면 뭐가 한다고? 새로운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는데 작년 문제는 이때 규약을 폐지했을 때 무슨 등기 하냐? 소유권 보존 등기. 금년 문제는 뭐냐? 규약을 폐지했을 때 보존 등기를 어떻게 하느냐? 지체 없이. 조문을 물어봐. 지체 없이. 즉 1개월 이내 뭐 이런 게 없이 지체 없이 보존 등기를 하라. 이 조문을 한번 또 물어봤어. 그러니까 그 기간 관련해서 올해 금년 28회 문제에서 지금 이제 12월이니까 지난달 봤던 그 문제에서 그렇게 10월 말에 본 문제에서 그 기간 문제 조문을 한번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다 여기와 관련된 거야. 자 이렇게 등기부 기본 양식이 이렇다는 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 왼쪽에 토지 봤어요. 여러분들 54페이지.
근데 55페이지 보세요. 건물이지 이제 건물. 건물도 표제부는 뭐야? 부동산 표시니까 건물 표시가 나오는 거야. 여기 건물이면 건물 표시가 나와. 그래서 거기 보면 자 표시번호는 똑같아. 표제부는 아까 표제부는 표시 돌림이니까 번호를 쓰다가 표시번호, 갑권 알고는 순위번호, 권리 순서니까 순위번호 이렇게 써야 돼. 표시라는 말 쓰면 안 되고 순위. 그래서 표제부에 접수 일자, 즉 표제부에는 뭐가 안 들어간다? 접수 번호가 안 들어간다. 이걸 눈여겨봐야 돼. 이게 다 시험 문제들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순서를 따지면 권리 순서니까 부동산 표시에 순서는 따로 없지요. 그러니까 표제부는 뭐가 없다? 순위 번호가 안 들어가. 뭐만 들어가? 표시 번호만. 근데 갑구나 을구에 들어가면 여기는 뭐가 들어가? 이제 번호를 쓰더라도 순위 번호라고 그러고 그 순서를 따질 때도 아주 서로 누가 먼저 앞섰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접수 뭐까지 쓴다? 번호까지 써주더라. 접수. 제 몇 호라고 들어가야 돼. 표제부는 제 몇 호가 필요 없어. 여기는 그 순서와 무관하니까 그 내용을 잘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 표제부에 보면 접수한 날짜가 나오고 소재 지번과 건물 내역, 즉 건물 구조, 벽돌조, 슬래브 지붕, 단층 주택, 면적 83.69제곱미터 이렇게 써준단 말이에요. 이런 내용. 그다음에 등기원님 기타 사항은 부동산 등기법 몇 조 규정에 따라서 언제 전산이기 옮겨 적어놨다 이런 정도만 써주는 거예요. 그 내용을. 그리고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 똑같습니다. 토지와 틀리지 않아요. 을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도 역시 토지 건물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표제부는 부동산 표시, 갑구나 을구는 권리관계인데 갑구보다 소유권에 관한 사항, 을구보다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써주게 됐다. 그래서 여러분 등기부의 이 한 세트를 이루는 표제부 갖고 을구의 내용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요 기본적인 내용을 이해하고 있어 여기서 또 응용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이제 조금 이따 볼 집합건물 등기부도 같이 볼 겁니다. 그러면 만약 저당권이라고 하면 어디에 쓰는 거예요? 등기부? 저당권을 보려면 어디로 가야 돼? 어디로 가야 돼? 을구로 가야지. 여기 저당권. 소유권자가 누군가 보려면 어디로 가야 돼? 갑구로 가야지. 그러면 저당권자 돈을 안 갚아서 경매를 넣으려고 그래. 경매 들어가면 경매 신청하면 경매 기입 등기가 들어와. 그럼 경매 기입 등기 어디로 들어올까? 이거 잘 보세요. 경매란 건 뭐야? 이 소유자가 돈을 빌려줬는데 이 사람 돈을 안 갚아요. 그럼 이 사람은 아까 채권자 겸 채권자 물권은 어떤 거? 근저당권. 즉 근저당을 가지고 있는 근저당권자라 했잖아. 이 근저당권자 즉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을 담보물권이라고 하는데 담보물권이라는 것은 피담보 채권 요 돈 요걸 얘가 갚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요 사람이 담보 목적 부동산을 강제로 팔아서 이거 이제 담보권을 실행하는 걸 임의경매, 일반적으로 판결받아서 법원에 경매 신청을 강제경매라고 그래요. 왜 임의경매라고 하냐면 이 사람은 처음부터 자기는 나중에 돈을 못 갚으면 이거 팔아라고 자기 의사를 다 표시했기 때문에 설정한 거야. 근저당이란 건 뭐야? 내가 만약 못 갚으면 이거 팔아가지고 네가 받아가 이 얘기야. 결국은 본인이 다 이걸 임의적으로 본인이 수용했지. 그래서 이런 담보권을 실행하는 걸 임의경매라고 그래. 그럼 경매한다는 건 뭐야? 경매. 이걸 매각 판다는 얘기죠. 판다는 것은 저당권을 판다는 얘기야? 소유권을 판다는 얘기야? 예? 뭘 팔아서 돈을 받아간다는 거야? 이 목적 부동산 소유권을 처분하는 거죠. 소유권을 처분해야 되니까 경매 기입 등은 어디로 가야 돼? 예, 소유권에 관한 이쪽으로 가는 거야. 경매 기입 저당권은 을구에 설정이 됐지만 이 사람이 돈을 안 갚지 않아서 즉 이걸 민법적으로 변제를 하지 않아서 갚지 않아서 나중에 담보권을 실행 즉 은행에서 경매 집어넣을 때는 경매 기입 등기가 들어가는데 경매 기입 등기는 저당권을 판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 목적 부동산을 팔아서 돈을 받아가겠다는 거니까 즉 부동산 소유권을 처분하는 거니까 어디로 간다? 갑구로 가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 이해하시면 돼. 그래서 갑구에 가면 경매 기입 등기는 이게 갑구에 들어오게 있어요. 자, 은행에서 만약에 국가에서 보니까 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라든가 각종 세금을 걷어야 되는데 이 명의자가 돈을 안 내, 세금 안 내. 그럼 체납 처분이 들어지. 체납. 세금 안 냈다. 그럼 체납으로 인한 뭐가 들어와? 압류를 해야 돼. 그럼 압류한다면 뭘 압류할까요? 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압류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돼? 갑구로 들어온 거예요. 각종 압류 등기 어디로 들어온다? 갑구로. 물론 저당권 압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른 표현이 없으면 압류라는 건 소유권 압류하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안 내거나 그랬을 때 압류 들어올 때 이건 다 특별한 표현이 앞에 전제 조건이 없으면 소유권 압류하기 때문에 어디로 간다? 갑구로 가는 거야. 갑구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가장 간단한 거 몇 개 물어봤어요. 저당권 을구지만 담보권을 실행해서 경매 기입 등기가 들어올 때는 소유권을 처분하니까 갑구로 들어온다는 거야. 소유권에 관한 사항. 그래서 등기부 기본 구조. 자, 표제부, 갑구, 을구 이게 한 세트로 구성됐다.
여러분들이 갑굴과 마음에 안 들어도 어쩔 수 없어. 이건 약속을 해놓은 거니까 따라가야 돼. 처음부터. 이게 우리가 지금 약속 다 뒤집을 수 없습니다. 처음에 등기부 만들 때 이렇게 약속해 놔서 나는 A굴 하고 싶은데 안 돼. 그냥 약속해 놓은 대로 가야 돼. 그래서 등기부는 왜 갑굴 하겠을까? 기분 나쁘게. 갑을병. 나 이거 싫은데 이렇게 내가 한다 해서 바꿀 수가 없다는 거야. 이 약속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등기부를 항상 열어보면 이렇게 표제부, 갑구, 을구 이게 한 세트다. 이렇게. 표제부는 부동산 표시요.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요.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즉 갑구나 을구는 권리에 관한 사항을 쓰고 표제부는 부동산 표시에 관한 사항을 써주는 거야. 이 부동산 표시는 대장을 근거로 즉 토지 대장이나 건축물 대장에 나와 있는 그걸 그대로 옮겨 적어줘요. 사실관계는 어디가 기준이다? 대장이 기준이라고 했잖아. 권리관계는 어디가 기준이야? 등기부가 기준이고. 지난번 했던 그 내용을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토지 건물에 대해서 토지 등기부 따로 있고 건물 등기부가 따로따로 있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 등기부 중에 특이한 게 있어요. 요 등기부가 아니고 요런 건물이 무슨 건물이냐 봤더니 이런 일반 건물이 아니라는 거야. 일반 건물이. 무슨 건물이냐? 요 건물이 이 건물이 아파트야, 아파트. 그러면 이렇게 원래 보세요. 토지가 있고 여기에 건물이 있으면 이 토지와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이니까 등기부가 따로따로 만들어지는 거야. 그럼 토지 등기부 따로 있고 건물 등기부 따로 있어야 맞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이 건물이 일반 건물이 아니고 뭐냐? 집합 건물이야, 집합 건물. 이렇게 구분한. 이렇게 요걸 구분 건물이라고 표현하고 전체를 그냥 집합 건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분 건물 등기부는 요 개별적인 걸 목적으로 해서 표현하는 표현이고 집합 건물 등기부는 전체를 표현하는 개념이야. 숲을 보느냐 나무를 보느냐 개념은 같은 거니까 특별한 차이는 없어요. 그런데 일단 구분 등기가 됐느냐 이것은 집합 건물로 됐느냐 이런 얘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법 시간에 이 전체적인 관리 문제이니까 민법에서 민사특별법에서 배울 때는 집합 건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배우는 것이고 등기에 오면은 구분 건물 등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같은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만약에 한 층에 이렇게 여러 개를 나눠놨다면 요 하나하나가 독립된 건물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한 층에 10개씩 이게 30층짜리 아파트다. 그럼 여기만 요거 한 동만 봐도 300개의 구분 건물이 들어가 있어요. 소유권이 몇 개 있다고? 300개가 있는 거야. 그럼 이 밑에 땅은 이거는 누구 거냐? 여기는 구분 건물 소유자 다 공유 관계야. 권리 관계 굉장히 복잡해지. 그래서 집합 건물에 들어가면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이 이제 구분 건물, 집합 건물일 때는 토지 건물을 어떻게 취급하느냐? 이건 하나의 부동산으로 취급해. 부동산 하나로. 일체로 취급한다는 거. 그래서 이제 집합 건물 등기부는 이 기본 구조가 이제 표제부 여기서 차이가 나요. 여기서. 요 갑구는 똑같아.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 이건 변동이 없어. 그런데 요 표제부에서 차이가 커지기 시작합니다. 표제부에서 어떻게 토지 건물을 하나로 묶어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는 집합 건물 등기부 그 뒤에 양식이 있어. 그건 조금 있다 잠시 쉬었다가 다시 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기본적인 거 등기부 양식 첫째 잘 알아야 됩니다. 표제부, 갑구, 을구로 이루어졌다. 표제부는 부동산 표시요.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요.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이다. 즉 갑구는 권리인데 갑구는 소유권,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표제부, 갑구가 한 세트로 이루어지지만 을구 즉 소유권 이외의 권리는 없으면 안 써도 된다. 그러면 표제부와 갑구, 요 갑구밖에 없어요. 두 가지밖에. 표제부, 갑구. 그런데 특이하게 표제부 있는데 갑구나 을구 이 둘 다 없는 게 있느냐? 일반 토지나 일반 건물에서는 이런 거 있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되면 갑구 없어지면 소유권이 없어졌기 때문에 등기부를 폐쇄해야 돼. 언제? 건물 철거했다든가. 그럼 건물이 없어졌지. 그럼 멸실 등기에 등기부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 그런데 만약 토지도 마찬가지고 건물 똑같아요. 그런데 집합 건물에 가서 규약상 공용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갑구를 개설할 수가 없어. 그래서 예외적으로 표제부만 있는 등기부도 존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디서? 집합 건물에서만. 일반 토지 건물에는 없어. 그래서 이런 특이한 게 있다는 것이고 이 집합 건물 등기부 특징 아주 특이한 게 나와요. 이거는 대지권 등기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잠깐 쉬었다가 두 번째 시작하면서 제가 집합 건물 등기부 표제부를 한번 보여드릴 겁니다. 여러분 책에서는 56페이지 넘어가면 거기 집합 건물 등기부 표제부가 나올 거예요. 요 내용을 이해해야 됩니다. 요 등기부 양식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중에 각종 절차에 게시해서 뭐 대위 신청 관련된 거 뭐 이런 거 이해하려면 이 등기부 양식을 모르면 설명이 안 돼.
그래서 등기부 양식은 최대한 뭐 다른 자료 자꾸 해봐야 소용없고 책에 있으면 이걸 최대한 활용하는 게 제일 좋아요. 없는 것만 꼭 필요한 것만 여기 첨삭하는 게 낫습니다. 자료만 잔뜩 쌓아놔봐야 나중에 공부 하나도 안 씁니다. 그래서 이 집합건물 등기부도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쉬었다가 집합건물 대지권 등기가 뭔가 그 내용 같이 함께 보면서 표제부 내용을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쉬겠습니다.